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요한 위원장의 이제 광폭 행보가 되겠고, 이준석이가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인요한, 그 다음에 이준석 이런 발언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자, 인요한 위원장은 이제 한마디로 광폭 행보. 그래서 제주 4.3 사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행보의 연장선상에서 제주도로 날아간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가요, 계속해서 본인의 신당 출마와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가열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여론의 핵폭발에 자기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작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출마할 수 있고 광주에서도 출마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옆방에서 밥 먹는 거 가지고 이제 고성을 질러서 지금 많은 또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 출마 문제, 신당 문제,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방에 고성을 지른 문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노이즈 마케팅도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계속 뜨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는요, 노이즈 마케팅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는 그만큼 이제 급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정부 강요들, 이제 출마 지역 문제가 지금 공론화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험지 출마해야지, 험지 출마를 하라. 그래서 당 중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리에 용산 참모들 내려가는 것은 이건 좋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비판적 분위기가 당내에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은혜 홍보수석이에요. 분당 갑을 가고 싶은데 안철수 의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니, 안철수 의원을 내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거 완전히 총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가니까 지금 분당을이 거론되고 있는데, 분당을은 또 박민식 장관하고 부딪히니까 거기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지금 수원 쪽까지 지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쫙 흘렸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여권, 그리고 이제 강요들 중에서는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의 출마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다. 그리고 이제 당에서는 당연히 김기현과 윤핵관들이 이제 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 이제 언론에 이제 초점이 되고는 있는데요.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조이대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조이대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이제 핵심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향이냐, 어떻게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할 것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청문회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청문회 두 번 만약에 청문회에서 부결시켜? 그럼 민주당 내년 총선 망하는 거죠. 부결시키라고 하세요. 예, 부결시키라고. 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후보였기 때문에 부결시키면 여권에 대한 부담. 왜냐하면 뭐 인사 인사 검증 잘못했다 이렇게 또 내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여권에도 부담이 됐지만은, 이번에는요, 만약에 특별한 지금 하자는 없는 걸로, 더군다나 지금 2014년대 한번 청문회를 한 사람이잖아요. 청문회 하고 나서는 2014년에 청문회 하고 6년 임기니까 2020년에 떠나서 로펌에 갔다. 그러면 로펌에 간다. 그럼 항상 이게 이익 충돌이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고문료를 얼마를 몇 억을 받았느냐. 과거에 1년 동안에 15억, 20억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갖고 난장판이 벌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조이대 대법관의 경우에는요, 전 대법관, 지금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 그냥 조용히 학교 가서 애들 가르쳤어요. 학생들, 후학 양성, 비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청문회 통과할 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별도의 일이 없다 이거예요. 사안이 없어. 소수의견은 헌법에도 이제 법관은 법률에 의거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을지언정 부결의 원인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조이대 후보자가 발언에 신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만 트집잡을 일이 없으면은
새로운 사안이 없는 거예요. 씹을 만한 새로운 사안이 없어. 그래서 저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됐느냐? 굳이 따진다면 우선요. 지금 헌법재판소장도 경북고등학교. 그 다음에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북고등학교.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한 고등학교에서 두 명이 지금 이거 사법의 양축 이거 무리 아니냐. 이제 이게 하나 제기될 수 있고요. 당연히 같은 TK 지역은 뭐 당연 그것도 이제 지역 집중주의 이것도 이제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둘 다 헌재 소장은 임기가 딱 1년밖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으로 있다가 소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임기 1년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이가 57년생이기 때문에 임기 6년인데 3년 반 하다 내려와야 돼. 임기 도중에 하차해야 돼.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거. 요 정도가 이제 하나의 시비거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장애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야당이 말이죠. 헌재 소장이 됐든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든 간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진보고 특히 조희대 대법관의 경우에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강한 보수주의 판결을 내려왔어요. 요것이 마음에 안 들겠지만은 그건 뭐 선진국 어디든지 이념이 있잖아요.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출근길의 일성이 나는 중도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조희대 지금 이제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한평생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법원이 이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수 왜냐면 김명수가 뭐 완전히 좌파 판결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의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 이거 너무 보수 색채가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함께 비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께 좀 크게 제가 이제 화면을 띄우겠는데요. 과연 이제 보수, 판결로 볼 수 있는 거, 소수 판결이 뭐냐? 양심적 병역 거부, 이건 유죄다. 왜냐? 양심의 장애가 병역 무임에 우선할 수 없죠. 당연히. 이건 이제 소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불온서적 군내 반입하는 거, 이거 당연히 금지돼야죠. 왜? 적이 북한인데, 적이 북한인데 불온서적을 갖고 들어와? 이거는요, 군 기관과 군 정신전력 보존을 위한 정당한 명령이다. 이렇게 해서 소수 반입 금지되어야 된다. 의견을 냈어요.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이거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은 대선 개입을 안 했다. 그러니까 조직적 개입으로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새롭게 나온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그 시각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근길에 한평생 법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좌나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서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다. 그래서 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요.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요. 이균용 이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지명을 받고 본인이 이제 안 받은 이유는 그 당시에도 제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몇 번 고사하다가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왜 수락했느냐? 요와 관련해서는요. 중책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주변에도요. 대통령이 자기를 지명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이 이제 전화가 왔을 때도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점을 지인들에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 헌법이 정한 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이 사법수장으로서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이런 대법원장이 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인준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잘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김대기 대통령 실장도 이건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고 법과 원칙이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 그래서 원칙과 정의, 상식으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히 이 김명수가 갖다가 이 사법부를 완전히 이 정치화 시켰지 않습니까? 요거를 바로 잡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조희대 대법관의 이제 이 소수 판결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 간단한 양력을 제가 화면으로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그래서 57년생이고요. 경북 경주, 그리고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법대, 연수원 13기입니다. 경력은요, 서울형사지방과 민사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 다음에 대구지법에서 부장판사, 연수원 교수,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하고 부산과 서울고법, 대구지방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 마치고 나서 바로 성대 법대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12할 게 쉽게 얘기해서 12할 게 없는 그런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관 마지막으로 이제 인적사항도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014년도 청문 결과 이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통 크게 그리고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정쟁을 지향하는 그런 청문회로 청문회가 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광폭 행보에 대해서 제일 불만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준석입니다. 자, 그래서 대구에서 지금 이제 행사를 가졌잖아요. 대구에서 이제 대학생들하고 행사도 하고 홍준표도 만나고 말이죠. 그래서 청년 문제를 이제 꺼내놨고 그 다음에 DJ 장사에서 제발 정치 좀 잘 하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를 해가지고 폭소를 자냈다. 그 한마디로 한 칼에 이재명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선물하면서 망신을 준 게 바로 이뇨한 위원장의 위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제주도로 간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이제 가서 대주도 4.3 때 희생자 추모는 거죠. 자, 그래서 내주에 제주 이 4.3 희생자 추모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통합과 화해를 위한 아주 큰 행보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이뇨한 위원장의 행보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이제 이준석이는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뜨잖아요. 자기가 떠야 되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너무 뜨는 거야. 이게 막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을 깎아내리는데 모든 언론 활동의 초점은 이뇨한 위원장을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리고 김기현 체제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끌어들여갖고 이뇨한 위원장 비판을 그러니까 세 가지 비판의 소재로 지금 수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적인 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야만이 민주적인 소극적 지지층, 민주당 내. 그러니까 반명, 비명,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목적용으로 이 세 명을 아주 타겟으로 해서 노이즈 마케팅 플러스 비판. 그래서 이제 이뇨한 위원장을 억지로 화해시키고 있다. 예, 그래서 환자 치료하려면 서울에 있는 환자나 똑바로 치료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통화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언론에 이뇨한 위원장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통한 거 그것도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사람을 지금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야, 이준석이 뭐 이 기조도 기조지만은 문제가 바로 뭐냐? 이 자질이 안 됐다. 근성이 없다. 특히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까지 민주당 내에서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뭐 이제 종횡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신당이 생기면은 이제 기존 기성정당의 아성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당연히 영남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제가도 그랬잖아요. 이미 마음은 영남으로 가 있다. 대구로 가 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노원평은 이준석 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이건 적당히만 노력하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영남에 가겠다는 말은 마음은 이미 굳혔지만은 여론 관리상 안 할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뭐 본성을 드러낼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 손해니까
본성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또 KBS 뉴스에 나와서 영남 출민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영남에서도 신당이 이제 충분한 지지를 받으면 영남 출발 안 하고 광주 가서도 자기가 돌파하겠다. 꿈을 깨라고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가 수 없다. 정당이 편한 것만 찾아내면 안 되지 않는가. 이게 바로 립서비스예요. 이게 중도층을 유혹하기 위한 가짜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출마, 이거 그렇게 쉬운 길은 안 간다. 정면 돌파한다. 자, 그리고요. 여론조사가 요즘 생각보다도 조금 높게 나오잖아요. 요것은 의미가 없다. 예, 사람들과 지향점이 구체화됐을 때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겸손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겸손 모드. 그 다음에 비명계들이 만난 거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요와 관련해서는 지금 개별 의원들이 맞다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리도 없고, 내가 거짓말 하겠느냐. 다 비명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준석 말이 맞아요. 예. 왜냐? 지금 비명계들에서 내가 이준석 만났다. 그러면은 벌써 개딸들이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신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보수 진보 이런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천안함이나 5.18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왜곡을 더하든지 빼는 사람 빼놓고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가치가 지금 이제 국내외 정세의 급변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라고는 한 자리 자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는요. 중도 노선을 확실하게 해서 2030 그리고 중도 실용주의를 표명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요. 기회주의적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보수 색채가 강해지면 보수를 띄고, 진보 색채가 강해지면 진보를 띄고, 말은 중도. 그러니까 보수도 아니고, 아니 정치적인 이념 스펙트로 보면 보수와 진보가 딱 있고, 거기 이제 중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택해야죠. 근데 중도라고 하면 너는 뭐 중도야? 그럼 너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너는 정체성이 없잖아. 이런 비판이 바로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적 가치는 이제 살아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이준석이는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 이외에는 어느 사람의 말과 정치 행위도 전부 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오로지 온리 이준석만 맞다. 이 주의자입니다. 독선주의, 독재주의.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이뇨한 위원장은요. 말잔치밖에 없다. 언플만 하고 있다. 예, 도대체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사람 만나고 다니고 TV 인터뷰가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25 혁신안 이것도 이런 그야말로 실현할 방법도 없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비윤계 인사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잘했다고 하는데 그냥 덮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진정으로 문제 해결을 하거나 변화 조치를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전화 연락했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다. 예. 자, 그리고요. 대한민국은 여성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듣고서 표줄 여성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이거는 선언적 덕담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뇨한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학폭 뒤에 억지화해시키는 거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자신한테 손을 내미는 거. 당사자가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는요. 이뇨한 위원장이 아무리 자기를 만나고 와서 달래고 해봐야 소용없고 자기를 내쫓았던 자기의 그 징계를 추진했던 현 지도부가 자기가 와서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예. 자, 그래, 이 정도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밥 먹다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 이거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죠. 자기가 본래 한 20분 동안 조용히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자기네 방에서 대화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기자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이준석이도 기자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둘 다. 자, 그래서 너무나 대화할 수 없어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된 거다. 그리고 소리가 지르는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안철수 씨라고 본인이 그래서 안철수 씨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냐? 예,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래도 자기가 씨를 붙였다. 왜? 안철수 의원의 패복을 봐라. 예전에는 나한테 이준석 씨 하더니 요즘은 이준석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 그래도 나는 안철수 씨 한 것 아니냐. 예.
자, 이거 말이죠. 야, 참, 애가 애답게 노네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속이 편한 것 같습니다. 예, 요번에는요, 이제 용산 참모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일 큰 게 지금 이제 원희룡과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 대화, 그러니까 본인은, 아, 나 지금 장관하기도 바빠. 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어. 지금 이게 초지일관 대언론, 이 답변, 말하자면, 기조예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만큼 뜨겁게 당신 출마 어디로 할래? 이런 얘기가 덜 나옵니다. 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은 굉장히 지금 역할이 뭔가 해야 된다. 지금 뭐 다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험지로 용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강남, 그러고 보다는 이 데드라인에 걸려 있는 비례대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이재명이고 이제 맞상대해야 될 건 아니냐? 지금 이제 체급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재명하고 맞상대하는 종로 같은데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향 쪽이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취약적이니까 고향에 가서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간판 스타들인데요. 간판 스타들인데 지금 이제 제가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지금 이제 한 6월달 여론조사인데 이제 범보수 차기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20%대.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은 6%대.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이제 제1검.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1타 강사. 요걸로 닉네임까지 붙을 정도로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 참모들, 뭐 장관들 참모이고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있는데 인효하는 서대문 갑, 그리고 한동훈은 종래 또는 비료, 종로 또는 고향, 예, 김은혜는 분당을 또는 수원. 그래서 분당을이 아니고 수원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수원이 지금 이제 민주당 강세적이잖아요. 여기서 바람을 일으켜야 될 것 아니냐. 대통령 등에 없고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데만 가면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눈물을 잘잘 흘렸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민식. 왜 그러냐면 박민식도 분당을이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도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이런 걸로 본다면 김은혜나 박민식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급으로 본다면 박민식은 장관급이고 김은혜는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면 우위죠. 그리고 원조대로 올라간다면 피를 본다면 박민식은 선골로 볼 수 있죠. 검사 시절 때부터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혜는 이제 진골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불리하다. 같이 분당에서 붙으면 그러니까 이 김은혜가 눈물을 흘린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그동안에 마포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했는데 홍성 예산으로 가겠다 나왔죠. 그런데 거기는 사실 홍문표 의원이 버티고 있어서 이 충돌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당대에서도 너무 지금 마포 정도 붙어야지 지금 어디 예산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이제 윤재옥 달성을, 그 다음에 주진우는 수영, 그 다음에 추경호는 달성. 그래서 추경호 장관의 경우에는 달성 3선으로 간다. 이것이 이제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확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세게 험지 출마는 또는 불출마 요거를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이 참모들이 그 사람들이 빠진 아주 안정적 당선권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지역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당 내에서 이 용산 참모들 험지 출마해서 솔선수범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는 대통령도 지금까지는요, 쉽게 안정된 지역에 가서 그저 공천받으라 하지 마. 이거 대통령 선거라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실력 가지고 경쟁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하고 다 경선해라.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속마음까지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권 관계자들이 이제 언론에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도 또 그 중에 이제
핫 포테이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갖다가 울산 남을인데 수도권이나 호남 이런 험지 출마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 죽으라는 얘기지. 험지 출마 가서 싸우는데 의미가 있게 싸워야죠. 장렬하게 죽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호남 가서 지금 김기현 대표 아니라 호남에 이뇨한 위원장이 가면 또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안 되죠. 국민의힘 간판 다는데 민주당 이 호남에서 호남 민주당 지지가 얼마나 됐는데 거기서 국민의힘 옷을 입었는데 지지해 주겠습니까? 개인적 지지와 정치적인 지지 사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호남 정치의 특성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출마를 해라. 불출마. 예. 그런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 그런 비례대표 후순위 배치 이거 웃긴다 이거죠. 그것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불출마해서 전적으로 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각에서 정무직으로 역할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제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이 거치도 선거 분위기를 좌우할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아니냐. 이러한 지금 여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스타급 인사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뇨한 위원장 얘기대로 이분들의 이제 불출마 문제도 상당히 큰 뜨거운 아주 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 이제 오찬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